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저히 저점을 잡지 못하는 시장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를 보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참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요. 양대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와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 모두 매도하는 오늘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제 그 채권의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5년물, 7년물을 중기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5년물에 대한 부분 자체를 발행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경쟁률이 저조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10년물 국채 금리가 미국 내에서 상당한 또 급등 양상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채권이라는 것은 빈문서입니다. 우리가 돈을 꾸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또 중국에서도 상당한 채권을 또 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글로벌적인 전반적인 이런 채권 발행을 함으로써 과연 이것을 누가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시장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다 보니 반등 자체도 상당히 힘없는 반등세로 일관하는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별적인 종목군들로 우리가 테마성 움직임 또는 이제 재료적인 매매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고, 우리가 옛날에 뭐 주식 격언 중에 이런 얘기가 오늘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몸살이 걸린다. 딱 오늘 시장이 그런 양상들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보고, 지금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내일 미국장에 대한 반등을 기대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미국장의 반등을 기대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락장에서 상승하는 건 테마입니다. 우선 육계 관련주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육계 관련주 또는 이제 가금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에 우리가 이제 가금류 관련된 기업들을 다 보셨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 기업들이 오늘 대부분 다 이제 상승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림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림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과거에 김종국 회장에 대한 일화는 상당히 유명한 부분이고, 현재 다시 한 번 더 강한 급등 양상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현재 하림에 대한 주가적인 위치를 한번 같이 보시면 꾸준한 하락세를 좀 보여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늘에 대한 반등 자체를 우리가 급락후천 양봉에 대한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양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하림보다는 시가총액이 조금 더 낮은 기업이 동우팜투테이블이라는 기업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우팜투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사료산업과 바로 이 육계 산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에 대한 반등 자체를 보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마니커라는 기업도 있죠. 마니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니커를 보시면 대부분 다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상당히 길게 나타나는 차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단기 물량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개인 카페라든지 또는 최근에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이 또 지정될 수 있는 우려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접근만 진행을 하시고, 만약 나는 가금류 관련 안에서 한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 하시면 그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실질적인 안정성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 하림 정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시간에서부터 육계 관련주 강했고요. 또 함께 강세였던 게 바로 중국 폐렴 관련주입니다. 이 테마도 한번 살펴보죠. 네, 중국에서 어린이 폐렴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또 그 어린이 또 독감이 또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그렇다 보니까 또 산소호흡기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우선 이제 메가이CS가 오늘 상한가에 달성이 되는 모습이었고, 우리 앞에 권미정 앵커가 얘기를 전해드렸던 대로 전일 시간에서부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만큼 상당히 뭐 오늘 시장에서도 그에 따른 부분 자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이 보면 최근에 주가적인 부분의 하락세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럼 이제 빠른 순환매적인 차원에서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그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우량한 기업 안에서 이제 산소호흡기 관련된 기업을 보신다면
우선 이제 한글과 컴퓨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과거 한컴 라이프케어 전신이 산청이라는 기업이었었거든요. 이 산청이라는 기업이 소방용품 또는 이제 방독면 관련된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글 컴퓨터 오늘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산소호흡기 관련된 이슈가 좀 더 확대가 된다면 하반경성을 좀 더 보일 수 있는 양상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한글 컴퓨터 될 수 있고 한컴 라이프케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컴 라이프케어도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도 방독면 관련 또는 이제 산소호흡기 관련으로 한번 엮어서 한번 같이 보자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한컴 라이프케어가 산소호흡기 관련된 네. 사업을 또 관련이 있었군요.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늘 정부 출산 정책 관련한 주들도 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출산 장려 정책을 꾸준하게 펼쳐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표에 대한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오늘 이제 베베핀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넷플릭스 안에서 애니메이션의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삼성 출판사가 오늘 또 상한가에 달성되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키즈 콘텐츠 관련된 기업 안에서도 오로라라는 기업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가 과거에 유후와 친구들이라는 또 애니메이션을 또 제작했던 기업으로서 현재 또다시 한 번 더 주가적인 부분에서 탄력을 좀 붙이는 모습들이고, 자, 토박스 코리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토박스 코리아가 시가총액은 작지만 우리가 그 백화점 같은 데 보면 키즈 그 신발들을 이제 모아놓고 파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종합 판매 같은 그런 형태를 띠는 것이 이제 토박스 코리아거든요. 그래서 이 토박스 코리아 안에서도 이제 핑크퐁 제품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반등을 일부 붙이는 모습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삼성 출판사가 과거 보면 이제 핑크퐁 컴퍼니에 대한 나스닥 상장 이슈도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일부 쉬더라도 이 상한가에 대한 시가 자리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꾸준한 추세적 변화를 좀 더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ASR 종목은 탑 머티리얼입니다. 월요일에 상한가를 가고 또 쉽지 않은 시장에서 그래도 빨간불을 좀 켜내고 있어요. 뭐 오늘까지 약 30% 이상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또 이 탑 머티리얼에 대한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 좋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시세가 강하다라는 부분을 또 볼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좀 더 시장에 대한 좋은 모습이 나온다면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관련주는 신용평가 관련주입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과거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면 이제 경기가 좀 부진한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소개시켜드리지 않겠다라고 제가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이제 신용 정보를 조회를 많이 한다든지 또는 신용 평가에 대한 일거리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 보면 나이스 평가 정보나 또는 이크레더블, 한국기업평가, 나이스 DMB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 정도가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기업 정도 판단하시면 되고, 대신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채권 출신 말 그대로 이제 빌린 돈 받아주는 기업들이 고려 신용 정보라든지 또는 SCI 평가 정보 같은 기업들, SCI 평가 정보도 M&A 이슈가 좀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우리가 관련된 기업들, 우리 리드코프 같은 기업들이 또 존재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속보로 이스라엘군 라디오에서 지상군이 밤새 대규모로 가자 지구를 공습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우려스러운 뉴스가 나왔네요. 오늘 원픽도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보신다면 SCI 평가 정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I 평가 정보가 최근에 채권 출신 관련된 이슈가 확대가 좀 되면서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부분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들이 주가에는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또 M&A 이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재료적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 위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가는 3,800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4,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SCI 평가 정보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 볼만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